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써서 우리가 다육식물들을 심어볼 수 있는 그린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용품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그릇은 실제 먹을 때 쓰는 샐러드 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유리 용기이기 때문에 옆면을 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짐이 없지만 우리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물에서 담궈서 키우거나 또는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들에게 건조하게 키울 때 이렇게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육식물을 활용을 해서 그린 인테리어 화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다육식물을 심을 때는요, 보통 일반 배양토보다는 이렇게 다육 전용 공다리 배양토라고 하는 식물 배양토를 따로 팔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큰 사이즈긴 한데요. 저희가 아마 배송을 보내드릴 때는 이거보다 이 용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용량만큼을 보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 흙은 일반 배양토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안에 보시면 일반 배양토보다 굉장히 공극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극이 크다는 거는 물 빠짐이 잘 된다는 얘기고, 이 식물들은 물을 한꺼번에 줬을 때 한 번에 빨아들이고 건조한 기간을 잘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육식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육질이 많다, 저수 조직이 많아서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식물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육 전용 배양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유리용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이 샐러드 볼 말고도 집에 뭐 잼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용기들이 있잖아요. 식물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식물들 분명히 높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안에다 심는다 그러면 굉장히 깊게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화분의 높이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합니다. 이 식물들이 화분의 높이가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밑에다가 배수층을 만들어줘야겠죠. 그 배수층은 이 배양토보다는 조금 더 공극이 크고 물을 잘 빠지고 있는 상태를 좀 머금을 수 있게끔 하는 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토양은 이렇게 세척되어 있는 마사토라고 하는 돌을 사용해서 배수층을 만들고요. 그 위에 지금 색깔 돌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이긴 한데요. 이 옆면을 그대로 흙이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결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색돌을 이용을 해서 무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층의 높이는 이렇게 평평하게 잡아뒀을 때 손가락에 꽂아서 한 1cm에서 2cm 정도 깊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깊이를 파악하면서 넣어주시고요. 옆에 색살을 이렇게 돌릴 것 같으면 가운데에 배양토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화분을 가장자리에 붙이면 색살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배양토를 가운데에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이후에 심도록 할게요. 분명히 옆면에서 이렇게 흙이 보이는 면이 있겠죠? 조금 끌어올려 볼게요. 완전히 안 보이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화분에서 다육식물들을 꺼내서 쓸 때 생각해 볼 것들은 배양토를 완전히 바꿔줄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다가 흙을 그냥 부어줄 것이냐. 이 안에 충분히 건조하고 잘 클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번 바꿔줄 때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포트랑 화분이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빼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흙을 데쳐주고 나면 포트가 분리가 됩니다. 이 흙을 이 안에서 섞어 쓰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바꿔서 심도록 할 거고요. 기존의 흙을 좀 털어서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여기다 놓을 거고요. 지금 이 식물은 레티지아라는 식물이고요. 자, 식물을 심을 때는 제일 큰 것부터 심습니다. 얘는 방울복랑인데요.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새순이 금방금방 올라오고 이렇게 솜털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라울입니다. 라울.
굉장히 통통한 잎을 가졌어요. 방울복랑도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흙을 해치려고 했을 때 잘 흩어지지 않는다면 잎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물론 키를 낮추기 위해서나 모양을 바꿔야 될 때는 털어서 또는 잘라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는 우주목이라는 식물이고요. 자, 이 식물은 다이솔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월야라는 식물이고 깊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얘는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호랑이 발톱이라고요. 원래 굉장히 크게 자라 있었는데 이 지금 화분이 적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새로운 순두를 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애를 죽여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얘를 아마 옮겨주면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제일 큰 나울부터 자리를 잡겠습니다. 여기에 유리면에 안 붙게 하겠다고 너무 낮게 하게 되시면 쓰러져요. 그래서 나중에 흙을 좀 걷어서 작업하실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가는 그런 모습을 심으시고요. 지금 두 개의 화분의 높이가 맞아서 배양토를 올릴 수 있는 높이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됐다. 그리고 이게 쓰러진다 하면 밑에 쪽을 잘 고여서 자리를 잡아주셔야 해요. 자, 고정은 나중에 이 위에 배양토를 세워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자리를 잡으시고, 자, 흙의 높이는 너무 꺼지거나 높아지면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흙 높이를 고정하는 걸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색사를 넣을 건데 색사는 얘가 사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예쁘라고 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돌의 입자가 너무 가늘게 되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돌을 크기를 구하실 때는 내가 쓰는 토양 입자의 크기를 가늠하셔서 이렇게 색상을 두면 그냥 흙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보면 여기 돌은 높아져 있고요. 가운데 흙이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제 또 배양토를 넣을게요. 자, 이때 흙이 여기 가장자리 닿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부어서 흘러내리게끔 높이를 맞춰주는 느낌으로. 자, 지금 여기에 토양처럼 된다면 거의 요만큼의 높이를 더 색사를 넣어줘야 돼요. 자, 집에 이런 색사 써서 쓰는 게 굉장히 돌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마사토를 가운데다가 고이시면 돌의 양을 좀 줄여나갈 수 있어요. 색돌은 구매하실 때 아주 선택지가 다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어울리는 색상들이 있어요. 좀 덜 원색적이고 보색 대비는 좀 위험하니까 유사색으로 설정하셔서 색을 골라오시면 좀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척 마사토로 조금 안쪽에 부족한 공간을 채운 이후에 흰색 돌로 위를 덮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묻히와 식는 게 끝났거든요. 마지막으로 흰색 돌로 덮어주면서 라인을 정리해주고요. 너무 돌을 많이 덮어주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식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이 정도의 깊이들, 또 식물들이 빠진 데는 없는지 잘 봐서 꺼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